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마 1시부터 계속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마 홍보 포스터에는 앱 1만 플러스 운영하기 뭐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프로젝트를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과정,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고, 제가 이 학술제 라인업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던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발표를 한번 들으시면 취업할 때 면접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창업할 때 다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부터 소개를 드리면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사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다양한 페인 포인트를 고민해보고 그러한 페인 포인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의 시작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세 가지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한 노래방에서 생길 수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앱을 구현을 하였고 배포를 해서 현재는 1만 5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00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앱의 핵심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저 DAU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AU란 데일리 액티브 유저, 즉 하루 동안 저희 앱을 사용해주는 유저 수입니다. 최고로는 800명 정도까지 사용을 해줬고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4,500명 정도의 사용자분들이 하루에 저희 앱을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앱이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자랑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프로젝트와 서비스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답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제가 프로젝트와 서비스의 차이점을 물어본다면 아마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속적인 운영이라는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마 취업 준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대부분 프로젝트 선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밤새 가면서 열심히 앱을 만들었는데 CIC도 구축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앱 출시하고 짠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이 서비스까지의 운영을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 지속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속적인 운영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로스 해킹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언뜻 이렇게 흘려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이 그로스 해킹이란 정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다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들의 꾸준한 개선점을 적용을 하여서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 화면에서 멈췄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해킹은 사실 되게 많은 대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에어비앤비 등 되게 많은 대기업에서 크로스 해킹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크로스 해킹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이 PMF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PMF란 프로덕트 마켓 핏 이렇게 세 글자로 요약이 되는데 한글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제품과 시장 사이에서 사용자의 핏을 찾아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전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기련현 교수님의 어드벤처 디자인 수업을 들었고 다른 분들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페르소나도 고민을 해보고 뭐 포스트잇으로 뭐 벽에도 다 붙여보고 서비스 기획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합니다. 뭐 인터뷰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한 기획들이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먹힐 수 있을까라는 확신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실제 프로덕트에서 이 마켓으로 넘어갈 때 이 사용자 핏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저 핏인데 이 PMF의 가장 핵심적인 저 핏은 실제로 시장에 출시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실제로 저렇게 앱을 빠르게 출시를 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보고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게 아마 린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개념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래서 그럼 PMF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유명한 저 AARRR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AARRR 모델은 이 퍼널 형태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획득, 활성화, 유지, 수익, 추천 뭐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설명은 저렇게 오른쪽에 써져 있고 실제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저 퍼널 구조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쉽게 와닿지 않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네, 여기 약간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저게 이제 퍼널 형태의 가장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유저 획득과 유저 활성화가 많이 된다 해도 그 다음 퍼널이 저렇게 작아진다면 결국엔 마지막 퍼널은 커질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의 퍼널 형태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각각의 단계들을 최대한 그 위에 퍼널에 맞춰서 늘려놔야지 아래 단계까지 커진다. 뭐 이러한 느낌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각 단계별로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저희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획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당신을 알았는가, 즉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자가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는 돈이 최고죠.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저희를 알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 소재들은 디자이너한테 직접 맡기지 않았고 저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하나씩 제작을 하면서 저 마케팅 소재 하나하나에 다 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장 왼쪽에는 뭐 픽셀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보았고 뭐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세요. 인스타 피드 마케팅도 진행하였고 이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초반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겠지만 사용자들을 획득하고 모아놓다 보면 자연 유입 사용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는 이제 지원이 끊겨서 마케팅을 중지를 하였음에도 하루에 꾸준히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획득 부분에서의 이 퍼널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유입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게 되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처음 사용했을 때 와우 포인트를 느끼는가, 어떤 좋은 경험을 해서 우리 앱에 대한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이탈률이 줄어드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퍼널입니다. 네. 실제로는 저희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앱을 성장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4가지 사진만 갖고 왔는데 저희 7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개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기능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 기능을 못 쓰고 있을 정도로 기능이 많이 넣어져 있는데 뭐 물론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저렇게 사용자들이 저희 앱을 처음 쓰면서 자신들의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리뷰와 채널톡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였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이 발표용 PPT로 좋은 리뷰만 가지고 왔지만 1점도 별점도 있었고 채널톡으로 안 좋은 말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리뷰가 쌓인다는 거는 결국엔 실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톡들이 쌓일 수 있었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앱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리텐션, 유지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앱을 다시 이용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넘어가도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로스 해킹의 조건 중에 하나인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분석은 뭐 기능 분석과 개선 전과 후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저렇게 이 비포 애프터만 봐도 확연히 이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건 이제 유튜브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뭐 분석 툴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앰플리튜드라는 툴을 사용하였는데 저렇게 사용자가 얼마나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이 해당 기능을 더 사용하는지 진짜 실제로 저희가 개선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개선이 되었는지 뭐 이렇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보면서 분석도 해보았고 네, 다음 페이지. 네. 그 외에도 사용자 분석 외에도 이 A/B 테스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신 분도 있을 텐데 A안과 B안을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 50% 유저는 A안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50% 유저는 B안을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어떤 유저가 더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뭐 그런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세우고 그런 기준들의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실제로 저렇게 보면 왼쪽에는 단순하게 텍스트로 저희 핵심 기능을 유도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진짜 단순하게 버튼으로 핵심 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설을 세워서 유저를 반반 나눠서 사용을 하게 해봤을 때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네, 제가 까먹었네요. 그 PPT 안 넣었는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저렇게 애프터 쪽이 단순한 버튼 쪽이 사용자가 더 많이 핵심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항상 언제나 모든 가설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들을 세워보면서 이렇게 A/B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퍼널을 키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퍼널이 이제 수익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 앱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는 건 결국엔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널 단계 앞에 퍼널들을 잘 통과를 해야지만 이 수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퍼널을 잘 만들어 왔다면 이제 수익 단계가 남았는데 네, 넘어가 주시면 아마 혹시나 지금 이 발표를 들으면서 앱을 깔아보신 분들은 저 광고가 안 뜰 겁니다. 네, 저희가 돈을 벌기 싫어서 광고를 안 띄우는 건 아니고 사용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치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광고를 안 띄워놓고 있고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뜰 겁니다. 저는 저런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서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네, 수익을 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실제로는 저희는 수익화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넣기 시작한 지 약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700 넘게 수익을 얻었고 하나로 따지면 요즘은 좀 환율이 떨어져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익을 잘 벌었으면 마지막으로 이 추천.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추천이 잘 돼야지 결국엔 서비스가 다시 커질 수 있는 마지막 코너 단계인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저희는 간단하게 보면 저 친구 초대를 통해서 광고 제거를 해준다던가 저 웹 기능을 통해서 뭐 링크를 공유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네, 앱을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뭐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다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퍼널 각각 단계를 잘 이렇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개선시켜 나왔고 잘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건 사고들도 있는데 네, 제가 저 PPT를 넣었는데 네, 이 실제 트래픽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정이죠. 저기는 안 넣었지만 저희 지금 이 이후 세션에 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멜론도 한번 터트려 보고 네, 난리를 쳤었는데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모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도 실제로 트래픽이 있는 서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이기 때문에 또 전형적인 저 기술들을 빼먹을 수 없어서 갖고 왔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2가지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저비용 설계였고 두 번째는 자동화. 이 2가지였는데
저비용 설계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저비용 설계를 적용을 해봤고, 자동화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네,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아마 다 어디서 많이 본 프레임워크랑 뭐 아키텍처들인데, GCP, AWS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 정말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맞고요. 다음으로, 네, 네, 실제 아키텍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다음, 네. 제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주 월요일마다 저 아키텍처들이 돌면서 저희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크롤링하고 뭐 데이터를 심어놓고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꾸준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CI/CD도 구축을 했었고, 네, 이것도 자랑하러 가져온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제가 넣었었는데, 오픈소스 관련된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아키텍처와 다양한 기술들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급하게 발표가 마무리됐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저희는 꼭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표를 맞춰주셔가지고 사전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앱 개발 외주를 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학생이 앱 개발 외주라고 하신다면, 네, 저희 앱 개발 외주는 안 하고 있고, 네, 제가 웹 개발 외주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버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서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발표를 듣기 전부터 저 질문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한데 아마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서버 비용은 실제로 100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달에 6, 7천 명 가까이가 사용해주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아까 말씀드린 저비용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서버 비용은 100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뭐였죠? 다음 질문이. 네. 서버 비용을 줄이시기 위해 노력하신 네. 경험에 대해서. 아까 자랑하려고 가져온 아키텍처들이 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저비용 설계에 집중을 했어서, 네, 그런 부분의 노력이 비용이 적게 드는, 네, 그런 걸로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 비용 자체는 없다고 하셔도 이제 AWS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얼마 정도 발생을 하시는지. 네, 실제로 AWS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다 무료 플랜 안에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AWS를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희 백엔드 개발자도 많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잘 찾아보면 AWS의 그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무료 플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쓰고 있고, 실제로 제 기억에 저번 달에 20원인가 30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광고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사실 광고를 많이 안 띄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소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소마 활동이 끝나면서 지금은 좀 앱을 유지하고 싶어서 광고는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수익이 한 달 평균 $100 이하로 나오고 있고, 한창 광고를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돌릴 때는 한 달 평균 뭐 $400까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배분에 대해서는 팀원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배분을 당연히 3분의 1로 하고, 네, 아직 다 안 쓰긴 했는데 3분의 1로 하고,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도 질문이 몇 개 올라와서 구영민님이 이제 마케팅도 하시나요? 네,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자꾸 소마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지원비가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진행했던 마케팅은 구글 애즈랑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 이렇게 3개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OAS 손익분기점을 넘기셨는지 궁금하다고. 광고비 대비 수익이라고 합니다. 아, 광고비 대비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마케팅을 한 번 진행하면 대략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 정도 가까이가 다시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ROSA인가요? ROSA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10%가 하루에 회수되고 하루 만에 회수가 되고 꾸준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다 회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앱을 만드시면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계기로 만드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제 앱을 만들면서 앱의 오작동 같은 어려운 버그가 없으셨는지, 또 사용자 후기를 읽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더 나아져 개선하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한번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백엔드 개발 파트를 맡았었고 저희 팀원들은 이제 플러터로 개발을 했는데 각자 이 기술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기술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많은 프레임워크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실 테지만 스프링이나 뭐 플라스크, 뭐 플러터, 뭐 네스트.js, 넥스트.js 뭐 너무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써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제가 자꾸 까먹네요. 그래서 이제 후기 읽고 난 다음에 고치신 경험들을 소개를 해주시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고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좀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만 하면 싫어하시는데 그중 가장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사용자 같은데 갑자기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가 없다고 뭐 검색하는데 힘들다 이러면서 별점을 낮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막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노래 주제곡도 추가해드리고 막 이랬던 경험도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막 크롤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디 서비스 크롤링 하다가 막 터져보기도 하고 막 1시간 만에 막 10만 트래픽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던 경험은 뭐 굉장히 많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 오버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랑 가장 뿌듯했던 순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항공대생 분들, 시청자 분들께 한번 한 번 더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플러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크롤러 통해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법적 이슈 없었는지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면접에서도 저 질문 들어왔었는데 제가 크롤링한 사이트에 면접을 갔었는데 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왜냐면 크롤링을 할 때 뭐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크롤링을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동적인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러 감춰놓은 정보를 강제로 크롤링할 때 문제가 되는데 공개해놓은 정보를 크롤링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생겼고 아까 질문에 이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수익이 벌렸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수익 벌리고 그게 진짜 계좌로 꽂혔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고 그걸 이제 사용해서 회식할 때 그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처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성공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항공대생 분들에게 해야 될 말인가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간략하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김태현님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